김환수의 10대들아 너희 꿈을 응원한다. 제1장 내 꿈을 응원한다. 영어 단어 외우는 비법이 없나요? 외우기도 싫고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니 머리가 나쁜 걸까요? 방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단어 외우는 무슨 비법이 없나요? 선생님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비법은 발견하지를 못했고 몇 가지 효과적인 요령은 터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억지로나 의무감보다는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인 자세로 단순히 머리로만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보다는 눈앞에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려 가슴으로 느끼거나 잘 알고 있는 사물이나 상황과 재미있는 관련을 지어보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장에서 한 개 한 개를 개별적으로 외우기보다 문맥의 흐름 속에서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가운데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며 외워라. 이따금 일시적으로 많은 것을 외우려 하지 말고 날마다 이를 닦는 것처럼 꾸준히 습관적으로 외워라. 언어는 생활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능숙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꼴찌에게 성적 같은 건 신경 안 써요. 학교 다니기 싫은데 부모님 성화로 억지로 다니고 있죠. 공부 잘하는 애들만 편애하는 쌤들은 눈 마주치기도 싫고 집에 있어도 심심한데 친구들 만나 시간 때우는 게 낙이죠. 언제부터 자포자기 했니? 중학교 들어오면서부터 공부는 지겨운데 부모님은 강요하고 쌤들은 무시하고 열받아서 반항하며 놀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하고 싶은 건 없니? 많죠. 하지만 공부도 못하는 놈의 바람을 누가 들어주나요? 안 됐구나. 가슴이 아프구나. 말 못하고 신음하는 다수를 외면하고 소수의 우수자에게만 기대를 거는 지나친 성적 위주의 교육과 문화가 어려서부터 너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구나. 아직 너는 젊고 앞길이 창창하니 지금부터라도 마음만 먹으면 재미있고 보람되게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니까 새로운 목표와 꿈을 가지고 도전해봐라. 인생은 마라톤이니 전반부에 좀 놀았다고 좌절하지 말고 원하는 길을 향해 힘있게 뛰어봐라. 너는 어린 나이에 남다른 아픔도 서러움도 많이 겪었으니 어떤 일이든 잘 견디며 할 수 있을 거다. 땀 흘려 뛰기 시작하면 새로운 의욕과 기쁨도 생기게 될 거야. 불합격자에게 힘들었지? 지금은 아무와 만나기도 이야기하기도 싫을 거야. 너의 허탈한 가슴 속에 서리서리 맺힌 피멍을 누가 알며 누가 위로할 수 있단 말이냐. 대다수의 사람들은 합격자에게만 칭찬과 위로를 보낼 뿐 실패자에게는 싸늘한 무관심이나 무시의 시선을 보내지. 사회는 무섭기까지 하다. 대다수의 직장들은 소수의 합격자만 선택하고 다수의 불합격자는 관심도 대책도 없이 일회용 쓰레기처럼 버리고 만다. 누가 그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주고 장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준단 말인가? 정부는 그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불합격자여, 너무 실망하지 마라. 불과 몇 점 차이로 실패한 것이니 머리가 나쁘거나 무능력하다고 자학하지 마라. 하루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심기일전해라. 누구나 살다 보면 실패의 경험은 하게 마련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실패를 한 후 좌절하느냐, 재기하느냐의 태도인 것이다. 전화위복.
세옹지마.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그 순간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헬렌 켈러의 말을 되새겨봐라. 장래희망. 장래희망이 뭐니?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지망하려고 하니? 글쎄요, 둘 다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점수가 나빠 명문대학 인기학과는 쳐다볼 수도 없으니까요. 점수가 도대체 뭐길래 꿈과 희망을 산산이 박살내는 것일까요? 아들아, 너무 걱정 마라. 명문대학 인기학과를 못 간다 해도 멋진 너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내가 높다란 정상을 정복하기만 바라진 않는단다. 정상에서 뻐기며 남들을 호령하기보다는 낮은 언덕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면 더 좋겠어. 이제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멋진 꿈을 향해 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렴. 엄마가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아무 때라도 힘들거나 지치면 엄마의 도움을 요청해라. 단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거다. 멀리 보고 높이 날아라. 아들아, 비록 힘들고 바쁘게 학교와 집과 학원을 맴돌고 지내지만 수시로 푸른 창공을 보며 큰 꿈을 품어라. 눈앞의 문제들만 자주 쳐다보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심각하게 보인단다. 바로 밑에서 보면 크게 보이는 산도 멀리서 높은 곳에서 보면 훨씬 작아 보이듯이 현재의 문제들에만 둘러싸여 한숨만 내쉬지 말고 때로는 인생의 긴 안목에서 때로는 짧은 여행이라도 떠나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의 실마리뿐만 아니라 용기와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단다. 현실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큰 꿈을 잃지 말고 좀 더 멀리 보고 높이 날아라. 포기하지 않는 꿈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고 싶은 것에 우선순위를 정하라. 꿈 많은 10대에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잠 못 이루며 고민하기도 하고 꿈의 모델로 존경하고 동경했던 가수의 콘서트나 운동선수의 경기장에 쫓아가서 열광도 해보지만 공부에 대한 무거운 부담으로 어느 꿈 하나 제대로 실행해보지 못하고 방황하기가 일쑤지. 하지만 입시지옥을 불평하거나 완고한 부모님을 원망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의 우선순위부터 정해보도록 해라.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고 싶은 욕망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거니까 현재 꼭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수년 뒤에 해도 문제가 없는 욕망에 이르기까지 순서를 나열하여 아무리 해보고 싶어도 다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고 현재 절실하게 중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을 몰입하도록 해라. 시간을 아껴라. 시간은 간다. 내가 숙제를 다 못했어도, 시험 공부를 다 못했어도, 피곤해 지쳐 쓰러져도 봐주는 법이 전혀 없이 제멋대로 달려간다.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며 아무리 목 놓아 울어도 눈도 깜빡하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간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이 순간을 즐겁고 의미 있게 잘 보내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염려 때문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며 방황하지 말고 짜투리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자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에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에 집중하여 몰입하는 것이 최상이다. 허비하지는 않아도 계획 없이 기분에 따라 이 일을 저 일에 분산하다 보면
한 가지도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은 널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총알같이 달려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라. 독서가 성공을 이끈다. 교과서와 참고서 읽기도 지치는데 무슨 책을 읽느냐고? 편식을 하는 사람에게 비타민처럼 정신이 지친 자에게는 마음의 양식이 기묘하단다. 바쁘고 지쳤을 때라도 틈틈이 잠시라도 마음의 양식을 먹으면 피로가 회복되고 정신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다. 무엇보다도 평소에 꾸준히 마음의 양식을 먹으면 영혼이 풍성하고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언제나 지치지 않는 정신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단다. 영혼이 성숙하면 강요나 의무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왜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같은 공부를 해도 덜 힘들고 효과적으로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보다 지혜롭고 위대한 목표를 세워서 넘치는 정신적 활력으로 남보다 차원 높은 성공의 길을 달려가게 된단다. 따라서 양서를 읽는 것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성공의 지름길을 가는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을 명심하여라. 뚜렷한 목표와 신념을 가져라. 성적을 올려야 되고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눈앞에 닥친 너의 최대의 목표가 될지 모르지만 원하는 대학은 왜 가고자 하는지, 졸업한 후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왜 되고자 하는지도 청사진을 그려보아라. 탐험가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탐험을 하던 중 사자에게 어깨를 물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제 탐험을 그만하고 본국에 들어가서 편안히 여생을 보낼 것을 권유받았는데 그 제안을 단호히 뿌리치고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힘든 탐험의 일을 계속했다고 한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나 이유에 대한 뚜렷한 신념을 갖게 되면 공부를 하는 자세도 수동적이고 의무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될 뿐 아니라 난관을 헤쳐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인내심도 솟구치게 되리라. 창조적인 정신을 키워라. 입시지옥을 벗어나 명문 대학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다. 모두 다 경쟁은 치열하고 합격의 문은 좁아 대다수는 실패하고 낙담과 좌절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좁다란 문 앞에 줄을 서서 걱정과 불평에 탄식을 하고 있다. 실패하고도 또다시 줄을 서는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오직 이 길을 가야 성공한다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 아들아, 삶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성공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갈래가 있다는 걸 명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인정해온 길이 좀 더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대다수가 실패하는 경쟁의 길을 무작정 따라가려 하지 말고 새로운 발상을 하며 다수가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끊임없이 도전하는 창조적인 정신을 키워라. 그 길은 난관이 있는 모험의 길이 될지도 모르지만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즐겁고 보람찬 길이 될 것이다. 용기 지수를 높여라. 밤낮으로 공부에 지치고 성적에 시달리다 보면 자신감에 상처가 늘어가고 열등감이 깊어지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야심찬 목표조차 포기하고 눈앞의 시험이나 성적에만 전전긍긍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기 쉬우니 아들아,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심신이 지쳤다 해도
먼 훗날의 위대한 꿈을 절대 잃지 않도록 해라. 소심한 사람이 어려운 처지를 비관하며 좌절의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용기 있는 사람은 어려운 처지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스스로 북돋우며 정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단다.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는 정신으로 높은 꿈의 정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용기 지수를 높여라. 높은 용기 지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의 습관을 만들어 성공을 정복하는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이 세상을 살며 꼭 이루고 싶은 꿈을 가슴속에 품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마땅치 못해 꿈을 향한 도전을 뒤로 마냥 미루고 있지 않니? 지금은 대학 입시가 중요하니까. 대학에 가서는 군대를 가야 하니까. 제대를 해서는 취직이 급하니까. 취직을 하고는 결혼을 해야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저런 바쁘고 힘든 일이 언제나 얽혀 있어 자칫하다간 핑계와 구실만을 대며 꿈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늦게 도전하기도 하지만 적절한 기회를 놓쳐 뜻한 바가 제대로 되지 않아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다.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곡식을 거둬야 할 때가 있듯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도 타이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적인 상황은 항상 변화하며 시간은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으니 제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준비하며 꾸준히 노력해라. 기쁨 지수를 높여라. 인상 좀 펴라. 좋은 일이 있어야죠. 아빠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거예요. 학교, 학원, 과외, 시험.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요. 내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기분이 지속되면 우울의 기운이 온몸에 퍼져 공부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죽어버리게 된단다. 맞아요. 지금 제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어디론가 떠나고만 싶어요. 기쁨 지수를 높여라. 기쁨을 되찾아야만 매사에 의욕과 열정이 살아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강한 정신적 에너지가 생긴단다. 너같이 힘든 상황에서는 가끔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수동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쁨거리라도 적극적으로 만들거나 찾아서 기쁨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해. 수시로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지, 좋아하는 차를 마시든지, 좋아하는 운동을 하든지 말야.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라. 부정적인 판단은 고통과 좌절을 가져오지만 할 수 있다, 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은 기쁨과 희망을 유지시키지. 컵에 물이 반쯤 남아있을 때 아직 반이나 남았구나 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니? 자긍심을 가져라. 반복되는 시험 때문에 남과 성적이 비교될수록 자신감에 점점 상처를 입게 되어 난 지극히 평범해. 크게 되기는 틀렸어. 머리도 안 좋고 그럭저럭 사는 거야. 이런 생각에 지배를 받기 쉽다. 아들아, 결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조그만 일로 친구가 무시해도 화를 버럭 내며 참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일이다. 넌 누구보다도 소중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개성과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앞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발전할지 아무도 속단할 수 없는 아빠의 희망이다. 자긍심을 가져라. 학교에서의 몇 과목의 시험으로 사람의 다양하고 무한한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니 그로 인한 상처를 떨쳐버리고 너의 무한한 잠재적 능력에 대해 새로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기주의 덫에 갇히지 마라. 성적 올랐니? 지면 안 돼. 이겨야 산다. 경쟁 시대다.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는 사람들은 이기주의의 덫에 갇히기 쉽단다. 저마다 자신만을 앞세우고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면 최고가 되어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대다수가 상처를 입고 시기 질투심이 강한 냉정한 이기주의 병이 깊어지게 된단다. 남보다 잘하는 것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타인을 경쟁자로만 여기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개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항상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살벌하고 무서운 사회를 벗어나지 못할 거다. 각자가 이겨야 된다는 덫에 걸려 지나치게 경쟁하다 보면 모두가 불행한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여라. 감사지수를 높여라. 새벽부터 밤중까지 힘들고 바쁘게 공부하다 보면 조그만 문제에도 불평을 하거나 짜증이 나고 그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스트레스는 쌓이고 정신적 활력이 점차 고갈되어 만사가 귀찮고 싫어지지. 아들아, 그럴 땐 어려운 나라의 청소년들을 생각해봐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총성이 울리는데 변변한 교실이나 책도 없이 수업을 하고 있단다. 그에 비하면 너는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거란다. 너의 불평은 그들에게는 행복한 비명으로 들릴 거다. 감사하자.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 지수를 높이자. 감사하면 그 자체로도 기분이 좋지만 불평할 때와는 반대로 새로운 정신적 활력이 솟아나 하고자 하는 일에 의욕적인 에너지가 된단다. 실패를 무시하지 마라. 성공만을 바라보며 온갖 구애 작전으로 애태우고 잠 못 이루다가 뜻밖의 거절을 당하고 꿈에라도 만나기를 꺼리는 실패를 만나게 되면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며 절망의 넋두리를 하게 되지. 하필이면 왜 내가 이 중요한 때에 그토록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를 만났을까?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야.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는 마라. 실패를 만났다고 모든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갑자기 불청객으로 찾아온 실패는 처음엔 우리를 당황시키고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을 주고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자만한 고개를 겸손하게 숙이게 하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게 하고 새로운 지혜를 깨닫게도 한단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 새로운 용기를 불러와 이전보다 훨씬 강한 각오를 다지게 하고 불타는 도전의식으로 새 희망을 꿈꾸며 이전의 경험을 살려 전보다 훨씬 지혜롭고 노련하게 성공을 만나도록 도와주기도 한단다. 후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가고 싶은 대학은 한 곳도 바라볼 성적이 안 나와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하여 수업을 들어도 책을 보아도 전혀 집중이 되지 않고 지난날의 후회가 수시로 밀물처럼 들어와 마음을 뒤흔든다 해도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 현재의 소중한 시간마저 죽이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라. 먼저 마음을 비워라. 과거의 좋은 성적에 대한 미련이나 노력하지 않은 후회는 다 날려버리고 입학해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차근차근 다시 시도해 보아라. 지금 이 순간 졸업을 하고 재수를 하며 묵묵히 노력하는 수많은 선배들도 있으니 너무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아래를 보는 법도 배워라. 공부를 잘해야 한다.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며 성장하는 동안 남보다 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고 훌륭한 것이라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항상 위를 보는 습관이 전신에 퍼져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남보다 위에 오르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며 좌절감과 열등감이 중금속처럼 몸 안에 쌓여 자신감과 야망을 병들게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치고 힘겨워 신음하면서도 위쪽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개탄한다. 한숨만 쉬며 괴로워하지 말고 아래를 한번 내려다봐라. 너보다 어려운 가정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친구들, 장애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보다 성적이 나빠서 고민하는 친구들, 이런저런 처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단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사셨다. 이제 수시로 아래를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내라. 세상엔 일부러 아래를 바라보며 어려운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된 위인들도 얼마든지 있단다. 시련은 하필이면 왜 나에게 찾아올까? 나이가 먹을수록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낀다. 인생에 기쁨과 행복만 가득하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왜 견디기 힘든 시련이 날 찾아오는 걸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시련이 있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시련은 예외 없이 수시로 모든 사람을 찾아가 고통을 준단다. 너에게만 특별히 힘든 시련이 찾아가는 건 아니야. 시련은 항상 불청객처럼 우리를 찾아오지만 악마처럼 나쁜 것만을 주고 괴롭히고 파괴하지는 않는단다. 때로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반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뿐 아니라 용기와 지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유익한 훈련이 되어 더 큰 능력을 얻게도 하지. 우리의 바람대로 시련이 없다면 점점 게을러지고 정신력도 나약해져 목표를 이루려는 의지력마저 잃어버리게 될 거야. 어떤 시련을 만나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극복하려는 의지와 용기를 북돋으면 너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고 너의 인격은 더욱 성숙하게 자랄 것이다. 제 남친은 성격이 좋아요. 아빠, 제 남친은 성격이 아주 좋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도 잘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얼마나 웃기고 잘 노는데요. 딸아, 성격은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수시로 변한단다. 집에서는 부모와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친구들과는 무척 명랑하고 수다도 잘 떠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훌륭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만날 때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격만 보고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할 수는 없단다.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은 다양한 상황의 만남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게 되므로 가족이나 친구 관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성품을 지녔는지 알아봐야 해.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는 폐쇄적인 고집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열린 태도로 상대의 잘못을 이해하거나 용서를 잘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란다. 내가 말한 성격도 좋고 아빠가 말한 성품도 괜찮다면 남친으로 더할 나위가 없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볼 문제겠지. 저만을 아껴주는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아빠, 저는 나중에 저만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 하지만 너만 아껴주고 잘해주기 위해 결혼할 남자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도 자신 말을 잘 듣고 많은 것을 베풀어줄 여자를 찾는단다. 그러니 결혼하면 서로 자신에게 잘하라고 충돌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야. 무엇보다도 서로가 이기적인 욕심을 양보하며 사랑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불만을 털어놓고 화를 내고 싸움을 걸기보다는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며 배려하고자 한다면 서로가 상대를 아껴주는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울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언제나 상대를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키우려고 애써라. 누구에게나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니 평소에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자. 이성교제의 3가지 필수 조건. 이성을 사귈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죠?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를, 여자들은 남자의 학벌이나 경제적 능력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던데요. 외모나 학벌이나 경제적 능력이 상대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되어서는 곤란하단다. 사람은 외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살아오며 형성된 그의 인격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서로 인격적으로 공감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랑이 싹트기도 어렵고 아름답게 키워가기도 힘들 거야. 첫째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일치하여 정신적으로 공감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 살아가는 목적이나 방향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 정신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잖아. 둘째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떤 활동을 함께 할 때 정서적으로 공감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렴. 조건은 좋아도 느낌이 통하지 않는다면 행복이 깃들 수 없는 거잖아. 셋째는 데이트를 하며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될 때 이성 간에 야릇한 공감이 생기지 않고 어색하거나 냉랭하기만 하다면 사랑의 화학적 반응이 생길 수 없지 않겠니? 신체 접촉은 정신적 공감보다 2배 이상 느리게. 예전에 비해 요즘은 이성 간에 접촉하기가 너무 쉬워져서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부모의 간섭 없이 언제든지 관심만 가지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생각이나 행동도 자유롭고 개방적이라 만나면 쉽사리 신체 접촉을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상대와 정신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쉽사리 신체적으로 친밀하게 되면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상대의 성적 매력에 이끌려 육체적인 불장난을 하는 위험에 빠지기 쉬운 거란다. 나는 절대 안 그래 할지 모르지만 이성 간의 감정은 야릇하고 강렬해서
한순간에 이성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여라. 만일 진실한 사랑도 없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허탈함이 씻어버릴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될 거야. 데이트를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이 많은 밝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며 상대가 어떤 품성의 사람인지 정신적, 정서적인 공감은 잘 되는지 확인해가며 신체적 접촉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기간에 비해 적어도 2배 이상 느리게 신중하게 시작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만큼 내가 존중받게 되고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가게 될 거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해라. 제 남친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잘해주고 때마다 선물도 잘 챙겨주고 평생토록 나만을 사랑할 거라고 수시로 고백해요. 그런데 그 사람 너에게 헌신적으로 하듯이 자기 자신의 삶도 열심히 사랑하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오직 나에게 하는 것만 지켜봤으니까요.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란다. 삶의 목표도 뚜렷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평소에 부단히 노력하는지 확인해 보렴.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삶을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족도 애인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니? 김한수의 10대들아 너희 꿈을 응원한다. 제1장 내 꿈을 응원한다 중에서